기준금리라는 사이클과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사이클과 정확히 맞물려 가고 있고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만한 그런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전세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역전세 난이냐 아니면 역전세 대란이냐,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실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경제 전망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네. 어려운데, 우리가 자산 시장을 보면 개인이 네. 결국에는 자산 시장에서 뭔가 재테크를 통해서 좀 부를 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좀 있잖아요. 네. 노동 소득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약간 좀 돌이켜 보면 예. 오히려 상반기에 주식이라든지 예. 부동산이 일단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온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상황과 어떤 이런 자산 시장의 약간 미스매치? 예. 이런 것들이 개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너무 옳을까요?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미스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Exactly 매칭. 정확한 매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의 바닥은 23년 상반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주가의 바닥은 22년 하반기입니다. 22년 10월이에요. 6개월 선행. 예, 원래 선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행에서 exactly 매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선행성, 선반영이라는 주식시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확하게 그 경기 사이클과 또 금리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이 정확하게 매칭돼서 놀라울 만큼, 저도 매년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22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우리 KB금융그룹 입장에서는 KB증권에선 싫어하죠. 근데 KB손해보험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해하시죠? 보험 이제 금이 그렇죠. 들으니까. 은행도 좋아하시고요. 왜냐하면 저축하시라고 했거든요. 실제 22년 안에 은행과 보험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저를 안 좋아했죠. 네, 그래도 잘 맞추셨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말씀처럼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작년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라는 말씀은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 22년 10월이 저점 맞고요. 경기의 바닥은 23년,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6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중에서도 6월이 가장 안 좋았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봤을 때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상이 있더라도 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준금리의 정점으로부터도 약 6개월 정도 선행해서 23년 2분기가 기준금리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인 거. 그럼 이제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은 주식이랑 기준금리랑 어떤 관계가 좀 그것도 있나요? 명확하게 매칭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아직 안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내려가는.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주택 가격을 말씀드릴 때 가장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저의 전망의 대상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아니고 우리 차장님 집값이 아니고 제 집값이 아니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저는 종속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망하는 거죠. 이 종속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 측, 공급 측 각종 요인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을 봤을 때 아직도 0을 회복하지 않았죠. 여전히 0 밑에 있죠. 마이너스 등락률이에요. 그럼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실거래가로 보지 않고요. 평균 매매가격 등락률로 보고 있고요. 이 값이 0을 통과하는 구간이 바닥이죠. 그 바닥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은 미국 기준금리에 더 영향을 받고요. 부동산 시장은 한국 기준금리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럼 한국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22년 당시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22년 10월 즈음부터는 대략 23년
5, 6월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끝자락 이게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지금은 또 스탠스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주가의 바닥이구나,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니까, 그러면 4연속이라고 본다면 대략 한 5, 6개월 전부터 기준금리가 동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아직 바닥이 안 온 거죠. 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기준금리라는 사이클과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사이클과 정확히 맞물려 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 거시경제의 각종 변수랑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바퀴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죠.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만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각종 거시경제 변수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이 변수가 같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좀 가정해 보면 기준금리로부터 4연속 동결 이 순간까지 후행해서 계속 조정받고 있고 반등의 시점을 저는 하반기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0을 통과하는 구간이 좀 조심스럽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중반 이 안에 통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과 정확히 6개월 정도 후행해서 맞물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과도 살짝 살포시 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경제가 지독히 안 좋았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성장률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정도가 경기 사이클의 변곡점에 해당돼요. 부동산 시장도 0을 통과하는 변곡점, 계속 마이너스 구간, 마이너스 0.48%까지 찍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04%까지 올라왔습니다. 0을 통과하진 못했어요. 이게 0을 통과하는 구간과 약 1, 2개월 정도의 경기 사이클과 격차를 두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스매치가 아니라 정확히 매칭인 거죠. 정확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 1년 뒤에 전망을 한번 이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반등을 그럼 했고 이제 할 예정인데 그럼 이 반등이 이 고점 대비 어느 수준까지 얼마 동안 지속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고점을 21년 말, 22년 초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고점까지는 하반기 내에 도래하진 않죠. 상승 반전은 할 수 있지만 강한 상승세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거시 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만한 그런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지라도 높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경기가 바닥짓고 변곡점을 맞이해서 완만한 회복을 갖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기는 안 좋죠. 그 밖에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뚜렷한 어떤 큰 압력은 없습니다. 상승 압력은. 근데 정책적으로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요. 다만 또 하방 압력도 여전히 존재해요. 역전세난이라는 거대한 하방 압력이 있고요. 그 밖에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금융부실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 하방 압력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강한 상승으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요. 역전세난 부분도 많이들 좀 우려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역전세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역전세 난이냐 아니면 역전세 대란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 대란이 온다라고 가정하시는 그런 입장,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세 가격의 고점과 전세 가격의 저점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조차도 하반기 중에 상승 전환합니다. 매매 가격 등락률과 전세 가격 등락률이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전세 가격이 조금 먼저 움직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신다면 전세 가격도 가장 낮았을 때의 지점과 높았을 때의 지점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 맞습니다만 이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나름 반등해서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역전세난이 오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전세난조차도 뭐 이 DSR 규제 완화라든가 이 정부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는 또 다른 주제예요. 이 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누군가에게 집을 팔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 아니냐? 유리한 정책 맞죠. 그러나 지금 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세입자가 돈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해야 할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입자들이 보증금 못 받고 전세 사기 당하고 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인가요? 그죠? 항상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점이 있을지라도 양극화나 혹은 갭 투자자들을 위한 다소 위한 정책일지라도 이런 역전세 대란의 피해는 1차원적으로 세입자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런 대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균열을 만드는 거 아니냐, 향후에 뭐 2차 하락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일 시험이면 오늘 건강을 해칠지라도 다이어트에는 방해가 될지라도 어쨌든 라면 한 그릇 더 먹고 밤새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부작용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매매 가격을 급격히 또 하락시키는 전세 대란, 역전세난이 주는 하방 압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또 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 봤을 때 매매 가격 등락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한 상승세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하락세는 면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너무 좀 빠른 질문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결국에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전세 대책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 경제 하반 정책 방향에서 말씀했었던 어떤 DSR 완화를 통해서 역전세난을 좀 막아주는 게 결국에는 매매 가격 상승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정책적인 어떤 거시경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이다라고까지 제가 이해를 좀 했고요. 그럼 그 사이클이 지금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다시 최고점으로 가는 데까지 한 우리가 몇 년 정도를 좀 지켜보면 될까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그 경제 전망을 지금까지 뭐 1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그 경제 전망은 항상 1년 후에 대한 전망이고요. 물론 그 1년 후도 여러 가지 전제가 바뀌면서 수정 전망할 때가 많기 때문에 2, 3년 후의 미래를 저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럴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향후 1년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1년 매매 가격 등락률의 결정적 요인을 주는 그 선행지표격들이 있는데 그 선행지표격들이 1년 전망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3년을 제가 전망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제가 불가능하고 저로서는 더 훌륭한 인물들이 그런 전망을 잘 해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3년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만을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우 완만한 상승 국면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거나 과도한 어떤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준비가 안 되거나 또 무리한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장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제 주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하방 압력도 충분하고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상승세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강한 금리를 가지고 약한 상승세에 편입될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전망을 통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뭐 급격한 하락은 지금 약간 피했으니 그래도 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 저는 매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예스 노로 답변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들고 있는 게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행보가 라스트 댄스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시대를 규명하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구분하면 좋겠다.